완전히 특권 신성 귀족 계급, 신성 귀족 계급이 선관위 안에 있었던 거죠. 최고위층들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썩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선관위가 거의 뭐 패밀리 컴퍼니, 가족 카르텔 조직이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일제히 모든 신문에 다 깔렸습니다. 뭐 사설, 칼럼, 그리고 편파 시비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뭐 임명 관련해서 헌재가 어제 결정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선관위도 그렇고 마은혁 인민노련 활동 전력이 있는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다. 이 헌법재판소가 결국 알고 봤더니 선관위나 헌법재판관, 편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지금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관위 이야기부터 좀 하죠. 오늘 제가 어제부터 쭉 이 관련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일 콤팩트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칼럼을 썼는데, 동아일보에 횡설수설,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뭐 이게 사설 아닙니다. 그냥 횡설수설입니다. 장원재 횡설수설,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이걸 보면 전국에 있는 선관위 그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선관위 고위직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김세환, 박찬진 사무총장이 2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김세환,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여러분. 장관급.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있죠. 요건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거든요.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데,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자율적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자율적으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장관급인 김세환, 박찬진, 차관급인 송봉섭, 이 3명 등이 자기 아들과 딸을 지역 선관위에 특별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 특혜 채용이 있었다. 여기 보면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감사 결과 아들을 경력 채용할 때 규정을 어기고 면접관 전원이 김 총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구성. 더구나 이 중 한 명은 이 김 총장 아들이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받던 사람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축의금, 이 아들의 김세환 사무총장, 장관급.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실상 선관위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은 저 따로 대법관 출신이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1인자죠. 선관위 안에서는. 그래서 장관급인 겁니다. 그런데 이자의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 받던 사람이 이 아들 특별 채용을 하는데 딱 앉아서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친구 내가 결혼식 때 축의금 받아줬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기 딸을 추천하면 안 되겠냐고 그 실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파렴치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채용된 최고위층 자녀는 별칭이 뭐냐? 세자입니다. 세자. 임금 다음에 세자 있지 않습니까? 마마 임금 세자를 불러오너라. 그 세자입니다. 세자.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이렇게 특별 채용된 자녀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야, 이 일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특권 신성 귀족 계급, 이 선관위 안에 있었던 거죠. 선관위 직원 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고위층들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썩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참. 그런데도 어제 공교롭게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교롭게도 같은 타이밍에 뭘 발표했느냐.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습죠, 이거.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판사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의 판사 8명 중에 4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을 왜 판사만 해야 되지? 판사 말고 다른 직종에서 하면 안 되나요?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추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왜 판사들이 다 지역 선관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 지역 선관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다 오니까 이런 결정을 결국은 이게 뒷배가 헌법재판소다. 뒷배가 판사조직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가 지금 마피아로 불리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야.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기 보면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 마피아 조직이지, 이게 이게 지금 국민 혈세를 받아서 월급 받는 조직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검사와 경찰하고 마피아 깡패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검찰과 검사와 경찰관, 깡패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특정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의미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이란 게 누굴 꿀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의미의 인신 구속권, 예를 들자면 인신 체포권, 이런 걸 폭력으로 본다면 왜 자유를 구속하니까요. 검사나 경찰도 국가 폭력을 행사하죠. 왜? 인신 체포할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최장 6개월 가둬놓고 재판도 받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깡패? 똑같죠. 이 깡패도 폭력을 행사하죠. 갈취하고 여기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갈취하고 뜯어내고 소위 말해서 삥 뜯고 말 안 들으면 폭력 행사하고 똑같이 한쪽은 국가 폭력, 한쪽은 깡패 폭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가? 이 폭력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써도 된다는 국민적인 권한 위임을 받은 조직은 검사와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깡패는 국민들이 동의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폭력을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깡패는 걸리면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와 경찰관은 그 합법적으로 그 국가 폭력을 쓸 수 있도록 국민이 위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도 경력 채용, 특별 채용할 때 직원들을 뽑을 때 합법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지 깡패들처럼 제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깡패 조직 되는 거예요. 에? 여기에 지금 선관위의 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나온 말이 여긴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거 말다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경찰은 이렇게 못한다고요. 왜? 직원들 뽑는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 사람들 월급을 누가 줍니까? 이 방송부는 여러분과 제 국민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혈세로. 깡패들은 월급을 지들이 갈취한 돈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검사, 경찰관은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선관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은 양아치 깡패 행태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여긴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거 여러분, 뭐 이런 뭐 넷플릭스나 영화에 보면 갓파더, 뭐 이태리 깡패,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아, 여기는 패밀리 컴퍼니. 우리는 가족 카르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야. 왜?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뽑는다면서 친인척을 아름아름으로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 10년간 특별 경력 채용만 확인해 봤더니 거의 800여 건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식,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식 조직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개인회사야, 개인회사. 개인회사면은 지들이 돈 벌어서 월급 받아야죠. 왜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도 월급으로 받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선관위 소위 말해서 하부, 공식적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장관급, 차관급 이 자들이 전부 썩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열심히 현장 가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런 몇 명 썩어 빠진 장관급, 차관급, 지 딸, 아들 집어넣으려고 했던 자들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이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이야, 참. 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게 말아먹었는지. 감사원이 선관위 이제 경력 채용을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됐느냐. 경력 경쟁 채용에서 주로 특혜 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딱 캐치를 한 거죠. 감사원은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감사원, 자, 이제 나오네요. 자, 선관위 채용비리 100태 한번 봅시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저 장관급입니다. 아들. 저 아들은 원래 그 강화군청, 뭐 하여튼 지방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인근에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서 봤더니 그 선관위에, 지역 선관위에 자리가 없어요. 티오가 다 찼어. 근데 그 티오를 만듭니다, 여러분. 티오가 다 찼는데 티오를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없는 자리 만들어. 위인설관입니다. 위인설관. 만들어서 거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인터뷰하는 선관위 직원이 저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용을 당연히 되겠죠. 채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 없는 관사도 마련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집에서 머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런 식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뭐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여러분 이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저 사법적인 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두 번째,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 내 딸이 지원해도 되겠어요? 채용 청탁. 경쟁자 없는 1인 채용으로 합격. 여기 빠져 있는데 김세환하고 아까 그 박찬진,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충북 지역 어디에 지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딸이. 그런데 이 딸을 그 충북 지역의 선관위 직원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선관위 지도과 직원이 간부급이 그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 좀 이동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관위 지도과는요, 선거 때마다 소위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저승사자입니다. 사실은 선거할 때마다
지도과에 잘못 걸리면은 선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도과 직원이 가서 한마디 하면은 엄청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딸이 그 지역 선관위로 가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 이거 완전히.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대요. 어떤 경우는 채용 공고를 내지 않으면 일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춘들이 선관위 채용 공고가 안 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선관위 한번 취직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량진 학원 다니면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했던 애들한테는 채용 공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사람 뽑았다는 겁니다. 서류, 면접위원을 전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채용 점검을 하지 않아. 이런 규정 위반이 662건. 이거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조직 아니에요, 이게. 아휴. 자,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지역선관위고,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뭐, 지역 중앙 할 것 없이, 장관급인 사무총장, 차관급인 사무차장부터 저런 난리를 치니, 지역선관위도 마찬가지죠. 중앙선관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 경력 경쟁 채용을 했는데 규정 절차 위반이 216건. 선관위 직원들끼리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채용을 청탁. 인사 담당자들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이 말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번 이 사건을 보면 여러 언론 기사들을 다 보고, 그러니까 어떤 언론 기사는 요것만 지적했는데 다 합해서 모아보면 김세환 장관급인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싹 다 나옵니다. 여기 조선일보 보면 이게 나오네요. 아까 없는 내용 보세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죠. 뭐 자녀 A씨 아들입니다. 아들. 세자님. 이 친구는 티오가 없는데도 인원 배정했고 내부 지침과 달리 전보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 아하. 공고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 응? 이건 뭐 완전히 공고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 이거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법 처리됩니다. 이거 바로. 응? 시험위원을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또 아들 전보를 위해서 재직기간 요건을 축소.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완전히. 이 아들은 거의 세자님에 가깝네요. 응? 야, 여기 보면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악습이지, 악습! 적폐지 이런 게 바로 전통 좋아하시고 있네.